소송을 하고 싶은데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냐, 어디까지가 소송 비용인 건지, 그럼 얼마를 주는 건지, 나는 어떤 식으로 받아내야 되는지, 다 받고 싶은데 왜 안 돼요? 10원이라도 더 받으면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김메이의 법세권의 저는 메이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자주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송을 하고 싶은데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상대방한테서 돌려받을 수 있냐,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냐, 이런 건데요. 당연히 소송을 한다는 게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니까요. 우선 제가 판결문부터 보여드리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승소한 사건 판결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결 이렇게 돼 있고 주문이라고 돼 있죠. 주문이라는 거는 판결 이유 말고 딱 결론만 적어준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9,456만 6,452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1심 판결문입니다. 여기 금액 뒤에 우수리가 좀 많이 붙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청구했던 금액 원금 자체는 2억 8천이었거든요. 근데 이 건이 뭐 계약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약정해제를 할 수도 있고 법정해제도 할 수 있는 청구원인을 좀 고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고 이자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주장을 해서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10원이라도 더 받으면 좋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승소 판결이 나왔고요.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해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문 보시면 1번은 아시겠죠? 얼마 줘라. 너무 간단하니까 이 부분은. 근데 오늘의 주제는 여기 2번입니다.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소송 비용인 건지, 그럼 얼마를 구체적으로 주는 건지, 나는 어떤 식으로 받아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소송을 하느라고 쓴 돈이면 다 주는 거냐, 택시 타고 법원까지 갔으면 택시비까지 다 주냐, 이건 뭐 좀 아닐 것 같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서류 보내는데 든 우편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주냐, 변호사비도 전액 다 주냐, 알기가 쉽지가 않죠. 결론적으로 이 금액을 정확하게 확정을 하려면 이 판결문을 받으신 다음에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고 하고 저희가 뭐 흔히 줄여서 소비액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소송을 할 때 원고가 일단 돈을 다 내고 시작을 하잖아요. 송달료든 인지대든 자기가 소송을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승소하면 이런 소송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패소한 사람한테서 받죠. 왜요? 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보시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근데 원칙이라고 돼 있죠. 원칙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얘기?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제99조, 제100조 이렇게 보면 원칙에 대한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 승소자가 불필요한 행동에 돈을 쓴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패소자가 상대방 권리를 지켜주는데 비용을 쓴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승소자가 빨리 뭐 증거도 안 내고 길도 안 지키고 이래서 소송이 지연이 됐다든지 승소자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얘기죠. 그러면 이때 패소자가 내야 되는 소송 비용이라는 것에 대체 뭐가 들어가느냐? 요거는 민사소송비용법에 나오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자잘한 것들은 처음에 소송 시작할 때 원고가 법원에 냈던 인지대 있죠. 그리고 서기료 이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증인이 있었다. 그러면 증인 교통비, 통역이나 번역인이 있었으면 그분들 보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송달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통상적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정도예요.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감정비하고 변호사 보수인데요. 신체 감정이나 필적 감정 토지 감정 이런 게 있었으면 그 감정 비용이 몇십에서 몇 배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감정은 꼭 필수적인 건 아닌데 변호사 선임을 하면 거의 무조건 들잖아요. 이런 경우에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로 승소자가 변호사한테 준 금액이 아니고요.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여기에서 그 딱 한도를 정해주거든요. 그만큼을 패소자가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다 받고 싶은데 왜 안 돼요? 생각을 해보시면
하시면 돼요. 아무리 승소자라고 해도 작은 소송인데 대형 로펌 가가지고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쓴 거를 상대방이 다 물어줘야 된다. 소가보다도 소송 비용이 더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가에 따라서 적당한 한도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소가라는 거는 내가 이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 보수 산정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하고 별표 부분인데요. 자, 지금 얼핏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근데 잘 보시면 전혀 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승소는 할 것 같은데 변호사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건지 미리 알면 그 금액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변호사 선임할 때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 1억 6,500만 원을 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5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때 철수가 승소 시 영희에게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 이게 연습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그 표를 보시면 돼요. 1억 6,500만 원 받는다고 했죠. 이게 소가라는 거거든요. 1억 6,500만 원은 요구간이죠. 그러면 940만 원 더하기 소가가 아까 1억 6,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1억 5천 빼면 1,500만 원이죠. 그거의 2%, 1,500만 원의 2%는 30만 원. 그러면 940만 원 더하기 30만 원 해서 97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철수는 승소하면 변호사비로 970만 원 받을 수 있다. 정답 맞나요? 아니죠. 이거는 아까 한도를 계산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70만 원하고 실제 본인이 쓴 돈 500만 원 중에서 더 낮은 금액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실제로 변호사비를 5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갑자기 내가 9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정답은 500만 원. 자, 이렇게 변호사 보수 한도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해보기는 뭐 귀찮다, 대충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준점만 대충 알려드리면 소가가 2천만 원이면 200만 원, 5천만 원이면 440만 원, 1억 원이면 740만 원, 1억 5천만 원이면 940만 원, 2억 원이면 1040만 원, 5억 원이면 1340만 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의하실 점은 주문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나왔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고가 50% 부담한다라고 주문이 나왔으면 계산한 총액에서 50%만 받는 거겠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비용 전체 중에서 변호사 보수 한도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냐? 재판이 끝난 후에 판결문이 나오고 이게 확정이 되면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을 꼭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법원에서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증거를 다 내셔야 되기 때문에 평소 때 이제 사용하셨던 변호사 계약서, 그다음에 영수증, 증인 여비 이런 것들 예납했던 거 이런 증빙 자료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청구를 실제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소비액 계산서,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비용 납부 확인서, 각종 영수증 이런 걸 다 내야 됩니다. 만약에 항소심, 상고심까지 다 진행하면 신급별로 다 각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소비액 확정 재판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하느라 또 들어가는 돈도 있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다 포함해서 미리 계산에 넣어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피 같은 내 돈이니까 10원짜리 하나까지 잘 챙겨서 받아야 되잖아요. 네, 오늘은 소송비용 상대방한테서 받아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질문을 여기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법원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왜요? 아, 지금 내가 밥을 못 먹고 와가지고 꼬르르 다시 할게. 너무 배고파 지금. 빨리 합시다. 빨리. 송달료랑 인지대 막 이런 거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송달료는 말 그대로 송달이 이제 보내준다는 뜻이잖아요.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서류를 당사자들한테 보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고가 소장됐다. 그러면 그걸 피고 집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등기비가 당연히 들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그런 돈을 미리 받는 거예요. 인지대는 소가 기준으로 받는데 그냥 뭐 쉽게 법원에 내는 수수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농담이고 법원이 이런 걸로 장사를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재판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비용은 드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받는 거죠. 대출 이자 같은 것도 소송
소송 비용에 들어갈까요? 그런 거는 이제 소송 비용은 아니고 청구 금액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대출 이자라는 게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거지. 네가 내 돈을 안 갚아서 내가 다른 데서 대출 받아가지고 쓰느라고 대충 이자가 들어갔으니까 네가 그것까지 물어줘야지,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특별 손해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고 부가적으로 발생한 건데 100%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따로 이제 정해진 게 없으면 뭐 법원에서 법정 이유로 5% 주고, 상사 채권 같은 경우엔 6% 주고 그 정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까 말한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돈을 안 갚아서 패소를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20%짜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썼다. 그러면 그 이자가 뭐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다 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과하잖아요. 좀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자르는 거죠. 상사 채권. 상사 채권은 상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 일반인들끼리 거래했을 때 생긴 거는 그냥 민사인 거고요. 두 명이 이제 거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상, 둘 다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걸 업으로 상행위로 하는 과정에서 채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상행위 채권이라고 해요. 상법 적용되는. 그리고 아까 그 변호사비 공식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좀 복잡하던데요? 누가야? 복잡하지 않아 보기는 그런데 진짜 모르겠으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저는 상담할 때 그거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모의 계산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승소하면 소송비용 신청도 무료로 그냥 같이 해드려요. 승소한 것만 해도 다 같이 너무 좋은 일이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하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해결됩니다. 돈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만약에 나홀로 소송일 때 복잡하더라도 사실은 나홀로 소송 하시다가 망쳐가지고 오신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오시면, 사실은 이게 어제 저녁에도 상담했던 것도 이분은 나홀로까지는 아니었어. 그냥 이제 법무사님이 기본적인 내용만 적어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셨는데, 이미 한번 이제 기각을 받아가지고 온 상태에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항소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확률 자체가 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망쳐가지고 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게 좀 많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변호사 써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까봐 나홀로 소송을 하기에 적합한 소송들도 있어요.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소액이다 이러면 솔직히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데 변호사비를 500만 원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거는 나홀로 소송을 하셔야 되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검색을 해가지고 하시고, 근데 뭐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 소송들, 예를 들어서 형사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쓰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요건사실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한다?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중죄고 금액이 클수록 나는 변호사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금액이 작아도 굉장히 복잡한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담 정도는 좀 받아보시면 그래도 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김밥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 그 내용 다 썼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내용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재료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그게 김밥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 모양으로 말아야 김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10페이지, 20페이지를 써도 요구하는 형태로 배열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수사관이 딱 보고 딱 이렇게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